그런데 바로 그 시간 이인호 씨는 믿을 수 없는 일들을 겪었다고 합니다. 꿈과는 다른 너무나 생생한 체험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분별할 수 없는 짙고 깊은 암흑 속. 그 암흑 속에서 처음 본 것은 물이었습니다. 암흑과 물을 지나 그가 도착한 곳은 아름답게 펼쳐진 꽃밭.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 걸까요? 한 번 가면 다시는 되돌아올 수 없다는 죽음의 세계. 어떻게 생겼는지, 무엇이 기다리는지 아무도 본 적 없는 그곳을 우리는 저승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저승에 다녀왔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전북 익산시 문화원장 이인호 씨. 4년 전 1993년 급성 심근경색으로 심장이 멎었던 그는 죽음의 세계를 보았다고 합니다. 죽은 사람이 죽은 길을 알 수가 있느냐고 물어볼 거거든요. 누구든지. 네. 어떻게 생겼습니까? 죽어보니까 한다면은 뭐 얘기 그대로 죽어봐야 안다고 할 수밖에 없는 일인데 나는 희한하게 겪어봤어요. 죽음을 경험했다는 이인호 씨. 그는 정말 저승을 갔다 온 것일까? 그가 보았다는 저승은 과연 어떤 곳이었을까? 제주도 친구 딸의 결혼식에 참석했던 이인호 씨. 집으로 가기 위해 아침 일찍 호텔을 나서던 길이었습니다. 갑작스런 현기증이었습니다. 왜 그래 이 친구? 어디 아파? 어지러워서 가슴이 답답하고. 큰일 났나 이거? 자, 이거 먹으라고. 아유, 큰일 났네 이거. 왜 그래? 아유 그래서 이제 우황청심을 먹고 나서 그냥 금방 오바이트식으로 그냥 가슴이 지랄해요. 아주 기분이 나쁘고. 근데 그때부터 혼비 상태가 오는 거예요. 그렇게 2번인가 3번인가 하고는 막 땅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진 이인호 씨가 가까운 제주 시내의 병원으로 옮겨진 것은 오전 7시경. 병명은 급성 심근경색. 그러나 그때까지만 해도 심장은 미약하게 남아 뛰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지 1시간 후인 8시 25분. 이인호 씨의 심장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심장 정지 상태가 왔던 것입니다. 병원에 오신 지 한 1시간 정도 후에 심장 박동이 멈추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심장 마비 상태, 심장 정지 상태로 들어가면서 이제 의식을 잃었죠. 전기 충격을 이용한 심폐소생술이 시작됐습니다. 200. 오프. 360. 오프. 다시 뛰기 시작한 심장. 그러나 20분 뒤인 8시 45분 이인호 씨의 심장은 다시 정지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심장 정지 상태였습니다. 25분에 5분에 심장 정지 상태가 한 번 왔고 맞고 그 20분 뒤인 45분에 심장 정지 상태가 또 왔고요. 예. 그다음에 또 9시 5분, 5분에 또 20분 뒤에 그렇죠. 심장 정지 예. 상태가 왔고 예. 또 10분 뒤에 심장 정지 상태가 다시 왔는데 왔었죠. 9시 15분 예. 네 번째 심장 정지 상태가 오자 의사는 더 이상 가망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집으로 모시고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보게, 여보게, 눈 좀 떠보게, 눈. 어?
3, 4분간의 심장 정지 상태가 4번씩이나 반복됐던 이인호 씨. 그런데 바로 그 시간 이인호 씨는 믿을 수 없는 일들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꿈과는 다른 너무나 생생한 체험이었습니다. 그가 처음 도착한 곳은 아무것도 분별할 수 없는 짙고 깊은 암흑소. 이인호 씨는 그 암흑 속에서 모든 기억과 감정이 사라지며 마음이 텅 비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아주 암흑색이에요. 아주 암흑색인데 어디를 분간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데 생각은 해보니까 암흑색이지만서도 인간 세상은 전혀 모르겠어요. 암흑의 이름 아는 것도 없고 누구 친구들 아니면 환상적인 거 이 세상 거 모든 것을 전혀 모르겠어요. 생각이 전혀 안 나요. 여기가 어디지? 너무 어두워. 좀 밝은 데가 없을까? 그 암흑 속에서 처음 본 것은 물이었습니다. 몇 번이고 물을 떠보려 애써 보았지만 물은 그림자처럼 만져지지 않았습니다. 암흑과 물을 지나 그가 도착한 곳은 아름답게 펼쳐진 꽃밭. 이 세상에서 본 적 없는 아름다운 세계였다고 합니다. 물 위에 떠 있는 꽃인지 땅 위에 솟은 꽃인지는 모르겠어요. 아주 화려해요. 내가 이 세상에서 보던 꽃보다도 오히려 더 같은 꽃이라도 아름답게 피어지고 그런 것을 봤을 때에 아 이거 참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이 있나 생각도 해봤어요. 그 다음 그는 사진을 찍기 위해 모여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봐, 얼른 와서 사진 찍어. 이인호 씨는 그것이 자기 자리라는 걸 직감했다고 합니다. 맞아. 내가 사진 찍으러 왔는데. 근데 저 사람들은 누구지? 다들 어디 갔다 우리 식구들은? 아, 뭐해? 빨리 와요. 아니에요. 난 우리 식구들 오면 같이 찍을래요. 빨리 와, 빨리 와. 당신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빨리 오란 말이야. 그럼 빨리 잡아, 빨리 와. 이 자식. 당신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빨리 오란 말이야. 저 새끼 양발치기로 차돌리라고 하더라고. 말이 끝나자마자 한 사람이 우르르니 오더니 막 태권도를 식으로 팔로 여기로 꽝 차더라고 그냥. 아 하고서나 그냥 뒤로 뻥 떨어졌어요 내가. 그렇게 하니까 그쪽에서 차던 놈이 그냥 줄줄이 오더니 이렇게 치다를 봐요. 치다를 보더니 빙그레 웃으면서 우리가 환상하던 그런 드라큘라가 나오더라고. 일어나, 갔어. 일어나란 말이야. 자, 나 자꾸 일어나. 얼마나 토실토실하고 이쁜 애기가 손을 두 손을 내놓으면서 다 자꾸 일어나래요. 그래서 내가 안 된다고. 그 이쁘기도 한 애기지만서도 애기 힘을 내가 잡당기면 따라올 것 같아 애기가. 안 돼.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얼른 일어나란 말이야. 얼른 가야 된단 말이야. 일어나, 빨리 가란 말이야. 오후 2시 소식을 들은 가족이 도착했습니다. 이럴 게 아니라 어머니 오실 때까지 자네라도 정신을 차리고 장례 준비를 해야지. 아버님 몸이 따뜻해요. 어? 여보게, 이봐,
정신 차리라고. 어? 여보게 이모라고. 눈 좀 떠봐. 어? 여보게. 일어나란 말이야. 희미하게 의식이 돌아오는 그의 귀에 진구와 아기의 목소리가 함께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일어나 얼른. 정신 차려. 죽으면 안 돼. 어? 안 죽어. 나 갔다 왔어. 의식이 들자마자 자기가 본 저승을 얘기했던 이인호 씨. 혹시 그가 본 것이 꿈은 아니었을까요? 그 상황에서 지연해가지고서는 말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단계였었습니다. 상황이 각박해가지고 자기도 의식이 없는 그런 그 처지인데 당시에 뇌혈류가 전혀 중단이 된 상태에서는 의식이 전혀 없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의식이 가물가물한 거하고는 조금 뉘앙스가 다르고 의식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 그 이인호 씨 같은 그 무의식 상태에서 경험했던 개인적인 경험 같은 것은 꿈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르지 않을까. 꿈을 꿀 수 없는 상태에서 보았던 세상. 그렇다면 이인호 씨는 정말 저승을 다녀왔던 걸까요? 공통적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떤 어둠을 향해서 한없이 가고 있는 그게 나타나요. 그 어둠 속 한없이 터널 같은 데를 이렇게 가고 있고 가다 보면 이제 대체적으로 이 물을 바다나 뭐 호수 같은 그 물을 이렇게 건너가는 그게 나타나더라고요. 이 살았을 때에 비해서 굉장히 황홀한, 홀가분한 어떤 기쁜 뭐 그런 걸 자꾸 이게 느끼는 그런 것들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이인호 씨의 이야기처럼 저승이 정말 존재하는 것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심장이 뛰고 멈추기를 반복하는 그동안 이인호 씨는 의식이 지배하지 않는 또 다른 세계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그가 본 것이 저승이었을까요? 1989년 주인공인 연희가 10살이 됐을 무렵 연희 씨네 가족은 아침부터 굉장히 분주했어요. 바로 오늘 새로운 동네로 이사가는 날이었거든요. 설레는 날이죠. 그런데 분명히 일기예보는 맑음이었거든요. 근데 금방이라도 장대비가 내릴 것처럼 심상치 않은 거죠. 어른들은 더 바빠질 수밖에 없죠. 비가 오기 전에 이삿짐을 날라야 하니까요. 그런데 그 틈에 홀로 남은 연희는 그 시간이 너무 지루한 거예요. 심심하지. 할 게 없죠. 그래서 새로운 동네 여기저기를 쏘다니기 시작합니다. 집에서 조금 내려오니까 아주 작은 슈퍼가 하나 있더라고요. 신난 마음에 그곳에 딱 들어가서 아이스크림을 하나 산 다음에 입에 물고 나오는데 그 순간 우물이다. 가게 앞 구석진 곳에 웬 우물이 하나 있는 거예요. 교과서에서만 봤던 우물을 발견을 하니까 신기해하면서 우물 쪽으로 조금씩 다가갔어요. 그런데 그때 뭐야? 뭐야, 이게 괴소리가 들리네? 어디선가 흐느끼는 여자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놀란 연희는 소리가 나는 방향을 따라 두리번 거렸죠. 그랬더니 저 멀리에 어떤 아저씨가 리어카 하나를 끌고 올라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아저씨가 조금씩 가까워질수록 여자의 흐느끼는 소리도 점점 선명하게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리어카 아저씨가 스쳐 지나가는 순간 리어카 뒤편에 낡고 두꺼운 이불을 두른 뭔가가 보였어요. 그건 긴 생머리를 풀어헤친 한 아주머니가 이불 속에서 너무 슬프게 울고 있는 거예요. 뭐야? 근데 이상하게도 리어카 아저씨는 그 소리가 들리질 않는지 앞만 보면서 걸어가기 바빴어요. 그 모습을 빤히 보고 있었던 연희는 순간 흠칫 놀라서 뒤로 물러났어요.
눈물 범벅이 된 얼굴 사이로 보이는 새빨간 눈은 연희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죠. 그 와중에 연희의 눈에 띄인 게 있었어요. 마구 갈라져서 피딱지가 앉은 아주머니 입술 사이로 앞니가 갈라져 있었던 거예요. 아니 뭐 구타 그 모습을 본 연희는 아줌마가 어디 아프신가? 그런 생각을 하곤 그 자리를 벗어났죠. 그리고 며칠 뒤 그날도 아이스크림을 사 먹으려고 슈퍼로 신나게 뛰어가는데 네. 슈퍼 앞에 우물을 둘러싸고 있는 동네 아이들이 보이는 거예요. 너네 여기서 뭐해? 여기에 신기한 게 있어. 호기심이 발동한 연희는 천천히 우물로 다가가 우물 안을 들여다봤어요. 이 우물 안에 까만 실타래 같은 게 가득 차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마네킹 하나가 뒤집혀진 채로 둥둥 떠 있는 거였어요. 그게 무섭지 신기한 게 아니지. 몹쓸 장난을 했네. 그때 같이 우물을 보던 옆에 친구가 마네킹을 향해 돌을 던진 거였죠. 그걸 기점으로 아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다들 돌을 집어서 마네킹을 향해 던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한 아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야, 우리 뒤집어 보자. 겁이 없어. 난생 처음 보는 모습에 마냥 신난 아이들은 주변에 기다란 막대기나 빗자루 같은 게 있는지 찾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때 너네 여기서 뭐하니? 지나가던 동네 아저씨가 우물가에 모여있는 아이들이 이상했는지 다가와서 묻더라고요. 아이들한테 자초지종을 들은 아저씨는 우물 안을 슬쩍 들여다보시고는 움찔하시더니 어디선가 아주 기다란 쇠파이프 하나를 들고 오셨어요. 그리고는 그걸로 우물 속 마네킹을 꾹 누르셨죠. 그렇게 파이프로 넣고 빼고를 반복하던 그 순간 순식간에 얼굴이 확 뒤집혀서 올라왔죠. 사람이야. 벌어진 마네킹 입 사이로 보이는 앞니가 투박하게 젖어 있었어요. 최악이다. 그 아줌마. 이삿날 마주쳤던 리어카 아주머니였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거기 있지? 아이들이 마네킹인 줄 알고 그러니까, 쿡쿡 애들이 쑤셨던 몰랐어. 그것이 죽은 아주머니의 시신이었던 거죠. 아주머니의 그 기다란 머리카락은 우물 안을 가득 채우면서 나풀거리고 있었어요. 상상했어. 연희는 그 자리를 박차고 집으로 다름질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다음 날 동네는 발칵 뒤집힙니다. 그렇지. 알고 보니까 아주머니의 남편인 그 리어카 아저씨가 아내를 살해하고 아이고. 우물에 시신을 버린 거였어요. 살인 사건이지. 그날 밤 연희 씨가 겨우 잠이 드는데요. 얼마나 지났을까? 울음소리. 어디선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서 슬며시 눈을 뜨게 돼요. 그때 연희의 오른쪽 베개 밑에 삐쭉 삐져나온 까만 옷자락이 보이는 거예요. 그 옷자락을 타고 눈동자를 위로 굴리는 순간 그날 우물에서 봤던 그 리어카 아주머니가 연희를 노려보고 있는 거였어요. 왜 연희한테 그래? 근데 그날 이후로 연희는 이부자리에서 꼼짝도 할 수 없었어요.
갑자기 이유 없이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거든요. 이 병원, 저 병원 아무리 검사를 해도 의사 선생님들은 고개를 저을 뿐. 그러던 어느 날 아주머니 한 분이 연인의 집으로 찾아옵니다. 근데 이 동네 아주머니랑 어머니가 얘기하는 분위기가 뭔가 좀 이상했어요. 이 아주머니와 긴 대화를 나눈 어머니는 아주머니 손에 연희를 들려보냈죠. 어머니는 어린 동생을 돌봐야 해서 집을 비울 수가 없었거든요. 동생이 있었구나. 동네 아주머니와 함께 불이 나게 도착한 곳은 리어카 아주머니의 시신을 목격했던 우물가였어요. 그날 우물에 모여 있었던 아이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다들 눈 밑이 시커멓고 두 팔에 힘이 하나도 없이 축 처져 있는 게 연희처럼 시름시름 앓은 모습이더라고요. 다 보였나 보다. 쇼크 먹었어. 무심코 우물 쪽으로 시선을 돌린 순간 우물 위에 죽은 리어카 아주머니가 휘청휘청거리고 뭐야, 말이 안 되잖아. 근데 아무도 그 모습이 보이지 않는지 마을 주민들의 시선은 온통 아이들에게만 향해 있었죠. 그 순간 금방이라도 기절할 듯한 연희 앞에 오색 빛깔 한복을 입은 아주머니가 다가오더니 조금 있다가 아줌마가 쳐다보면 이 저고리를 찢으렴. 이걸 해야 안 아프고 잘 지낼 수 있어. 알고 있다. 그때 북과 꽹가리 소리가 마을을 집어삼킬 듯 점점 커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물 위에 그 리어카 아주머니의 휘청거림도 기괴하게 점점 빨라지고 있었죠. 그리고 몇 분이 흘렀을까? 차례대로 저고리를 찌는 아이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오색 한복을 입은 아주머니의 눈빛이 연희에게 닿았어요. 저고리를 찢으라는 신호야. 그런데 아무리 악을 씌고 찢으려고 해도 조금도 찢기질 않는 거예요. 왜 이러지? 혼자서 한참을 씨름하다가 겨우 저고리의 몸통을 찢어낸 그 순간 우물 위에 아주머니가 사라진 겁니다. 안 보이네. 이제 안 보이네. 아주머니가 사라진 우물 위에는 하얀 연기가 맺혀서 슬렁슬렁 움직이다가 하늘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날 아이들이 찢은 저고리는 그 자리에서 태워졌죠. 근데 정말 그 이후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몸이 개운해지더니 아프거나 헛것을 보이는 증상이 씻은 듯이 나은 거예요. 그리고 마을 아이들에게는 우물 근처에는 절대 가지 말라는 금지령이 내려졌어요. 그 일은 그렇게 마무리되는 것 같았죠. 그 일은. 며칠 후 연희는 과자를 사러 다시 그 우물 근처 슈퍼에 들렸는데요. 처음 보는 애기네. 이사 왔어? 네, 저기 윗집으로 이사 왔어요. 그렇게 과자를 먹으면서 슈퍼를 나서는데 문득 우물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잖아요.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부근을 슬쩍 봤더니 우물이 사라진 거예요. 없어졌어. 정말 감쪽같이. 아줌마, 이제 우물 없어요? 무슨 우물? 우물? 그 머리 긴 아줌마 있었던 그 우물이요. 아니, 네가 그걸 어떻게 아니? 그 우물, 그것 때문에 매운 지 5년은 더 됐는데. 이게 뭔 일이야? 뭐야? 마지막에 이거 진짜 그래서 뭐야? 제목이 아까 사라진 시간. 사라진 시간. 뭘 본 거야? 그럼 왜 같이 본 애들은 뭐예요? 저도 그 일이 한 5년 전에 있었던 일이라는 얘기를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는데요.
뭐 그때는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를 좀 동네에서 쉬쉬하는 분위기라 이게 뭐야? 또 집에서도 뭐 그다지 얘기를 안 꺼내가지고 저도 그냥 서서히 잊어버렸는데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엄마한테 여쭤보니까 잘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혼란스러웠죠. 근데 분명한 사실은 그게 저희 가족이 이제 이사 오기 한참 전의 일인데도 제가 직접 겪은 것처럼 다 알고 있었던 거죠. 너무 기억이 생생해서 만약에 내가 겪은 일이 아니고 그때 그 일을 겪었던 누군가의 기억을 대신 봤다던가 뭐 그런 게 아닐까.